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매년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경제 포럼이죠. 이 다보스 경제 포럼은 새로운 이슈나 아젠다가 나오게 되면 강력한 테마를 형성할 만큼 경제적인 주요 이벤트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이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그간 다보스 포럼에 관한 역사와 관련해서 움직였던 섹터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올해로 53회를 맞는 다보스 포럼은 1971년 민간 형태 재단인 유럽 경영 포럼으로 설립한 이후 1973년부터는 주제를 전 세계로 확대한 가운데 이후부터는 경영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열리는 2023년 다보스 포럼은 연기나 취소 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개최되는 3년 만의 행사인데요. 한편 작년 2022년 다보스 포럼의 가장 큰 테마주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습니다.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호소하면서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나경원 의원이 당시 다보스 포럼에 특사로 파견되면서 이 나경원 관련주로 엮이는 정치 관련 테마주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원유 공급의 과잉 문제,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의 자동차 관세와 디지털 관세 문제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올해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부산 엑스포 세일즈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또 기후 위기가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인 만큼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1월에 예정된 빅 이벤트들, CES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은 우리 증시에 어떤 테마를 던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세계 경제 포럼 개최 다보아스 주요 안건인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이슈 플로우 시간에서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서 앵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제53회 다보스 포럼이 개막을 했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이번에는 열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스위스로 이동을 해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이슈들 또 관련 종목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보니까 정말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다 봐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다보스 포럼 일단 주요 안건 내용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주요 일정과 안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스위스에서 열리는 경제 포럼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각국의 정부 주요 인사들, 그 다음에 이제 각 기업들의 CEO들이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이 글로벌의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이제 또 반응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는 G7 국가 중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중국의 이 대통령 혹은 이제 뭐 주요한 인사들이 불참을 하기 때문에 네. 살짝 기대가 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열린다라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도 시장이 충분히 좀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일정표를 잠깐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많네요. 네, 17일부터 해가지고 20일까지 이제 주요한 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어제 이제 오프닝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연설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각 인사들의 특별 연설이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17일 날에 보게 되면은 EU 집행위원장 특별 연설, 그 다음에 류허 중국 부총리 특별 연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죠. 네. 역시나 EU 집행위원장의 특별 연설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대체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유럽이 에너지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잘 비축을 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유럽이 이번 겨울은 생각보다 좀 따뜻하게 날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잘 비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겨울이 좀 굉장히 좀 따뜻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올해는 어떻게 잘 넘겼는데 이제 다가올 겨울에는 어떻게 또 버텨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유럽 EU 집행위원장의 연설에는 아무래도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필연적으로 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그 다음에 원전까지 해가지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충분히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가 또 역시나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예, 최근에 다들 시장에서 조금 이 약간의 좀 이야기가 줄어들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전쟁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물론 뭐 대면으로 참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화상으로 참석할 것이냐 아직까지 이 부분은 미정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우리 시장에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에 관련된 종목들 어느 정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류허 중국 부총리의 특별 연설. 뭐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산업 재가동,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올해 워낙에 문을 열겠다. 그리고 이제 이 다시 한번 산업들을 재가동하면서 경제 완전하게 살려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류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리오프닝에 관한 부분들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예, 산업 재가동에 따라서 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리오프닝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날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유엔 사무총장 뭐 특별 연설, 그 다음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의 대화, 그 다음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특별 연설. 이제 여기서 뭐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네네.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것들이 뭐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의 대화.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이제 우리나라 네. 기업들 이제 주요 인사들 있잖아요. 아, 뭐 네네.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등등 해서 지금 현재 경제사절단이 같이 다보스 포럼에 넘어갔기 때문에 스위스로 그렇군요. 넘어갔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관련 기업들 총수들이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쪽에서 그러면 뭐 협력이나 이런 기대감도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이미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뭐 감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이제 뭐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 많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협력 방안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반도체 쪽에는 최근에 워낙에 바닥 기대감이 많이 형성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19일에 중요한 부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특별 연설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네, 가장 네. 중요하고요. 뭐 그다음에 또 팻 겔싱어 인텔 CEO의 반도체 공급 쇼크 관련 토론이 있을 것이다. 네네.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반도체 관련 내용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건 이제 다음 플로에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 20일에는 IMF 총재가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뭐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겠죠. 네. 워낙에 이제 우리 시장의 주요한 이야기들을 다룰 것으로 이제 또 많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이번 일정에 따라서 아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보게 되면은 친환경 그리고 많이 이제 오르죠.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UAE 순방에 대해서 이제 UAE와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러한 협력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다보스 포럼에 이제 순방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보스 포럼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이 또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일정에 따라서 관련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17일부터 20일까지 정말 알차게 좀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연설에서 보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나 리오프닝 쪽, 뭐 반도체, 뭐 대형주들 위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의 흐름들도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이번에 다루어질 주요 안건들에 대한 예상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역시나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탄소 중립과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네네. 보게 되면은 뭐 이번에 극단적 기상현상, 4번의 기후변화 완화 실패, 그다음에 뭐 6번의 대규모 환경 피해, 기후변화 정국 실패 등등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예상컨대 오늘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다보스 포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또 지정학적 대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번 다보스 포럼의 가장 주요한 안건은 아무래도 청정 에너지 혹은 탄소 중립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 에너지나 이 에너지를 어떻게 좀 청정으로 대체해 나갈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슈적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플로우에서 이제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연설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확실히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 네. 역시나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특별히 또 연설을 하는 만큼 관련된 내용들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보니까 현지 시간으로 11시 반에서 12시에 이제 진행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한 내용으로 이제 다루어질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UAE 순방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키워드가 외교 세일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상되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마찬가지예요. 청정 에너지. 아, 또 나오네요. 네, 그다음에 네. 디지털 질서, 그다음에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정 에너지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뭐 네. 태양광이나 풍력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질서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정부에서 AI 정책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렇죠. 예, 네. 디지털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급망 강화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태양광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 이번 주에는 추가적으로 이 정책 지원에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 이제 청정 에너지, 디지털 질서, 공급망 강화에 관한 이런 이제 종목들이 조금 이야기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번 주 순환매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UAE 순방도 그렇지만 이제는 네. 다보스 포럼이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군들을 이번 주엔 특히나 좀 집중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디지털 질서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 청정 에너지 관련 종목들, 뭐 공급망 강화 종목들 함께 좀 정리를 해두시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다보스 포럼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미 급등을 했던 그런 섹터들도 있고요. 좀 조명을 덜 받았던 섹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볼까요? 저는 일단 다보스 포럼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번 주까지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어찌됐든 일정이 이번 주까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번 주 지나가면 설날이거든요. 아마 설날 전에 다 차익 실현하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좀 네네.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는 차이나 모멘텀, 역시나 이제 또 중국 부총리, 류호 부총리가 또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나 모멘텀 관련된 종목들과 그다음에 정책 지원주 단기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세액 공제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뭐 그다음에 뭐 원전에 대한 부분들, 방산에 대한 부분들, K 콘텐츠 등등 해서 정책 지원주는 단기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네. 예, 그러면서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추가적으로 이 정책 지원주 테마가 형성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주에 아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빠르게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과 맞닿은 종목들, 이제 오늘의 일정에는 어떤 이제 인사들이 연설을 하는지, 그 다음에 내일은 어떤 인사들이 연설을 하는지, 이러한 네. 내용들에 따라서 아마 저는 관련주들이 충분히 좀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역시나 이제 이 글로벌 주요한 안건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그날 또 탄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등등 해서 움직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연설을 하시는데 네. 이번에 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관한 건이죠. 네, 예. 그렇군요. 원래 네. 정부 정책, 이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에 관한 건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네. 예를 들면 시공테크라든지 혹은 네네. 이제 히림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로 또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 연설 일정과 맞추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을 대응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부터 조금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가 실질적으로 FOMC 전에 순환매를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화요일까지 설날이죠. 그쵸, 네, 화요일까지 길어요. 이제 네. 떡국 맛있게 먹고 돌아오면은 수목금 거래일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지난 다음에 FOMC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FOMC 전까지 약 5거래일 정도는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번 주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순환매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한 주에 맞는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최대한 수익을 좀 많이 챙겨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익 챙겨 놓을 종목들은 챙겨 놓으면서 이번 주에 중요한 부분이죠. 네. 어느 정도 포트를 재정비를 해놔야지 아마 저는 다음 주에 FOMC 눈치 보기 장세로 좀 진입을 하면서 시장이 살짝 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코스피가 지금 현재 2,400포인트 구간 계속 뚫지를 못하고 맞아요. 있어요. 예,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좋았던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이 좋은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역시나 FOMC 결과가 되지 않을까. 네, 네네.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파월 의장이 과연 이제 연착륙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 발언을 해주면 저는 코스피가 다시 한번 2,500포인트를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FOMC를 준비하는 그런 좀 한 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이번 주는 그 FOMC 눈치 보기 장세 이전에 수익을 좀 충분히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거니까 관련주들 좀 대표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차이나 모멘텀,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전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네. 네,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탄소 중립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실 때 부산 엑스포 유치에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디지털 질서에 관한 종목들. 공급망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역시나 2차 전지나 혹은 뭐 태양광 쪽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크게 탄력이 나오기보다는 뭐 태양광 쪽에서 이제 또 큰 틀로 청정 에너지 쪽으로 엮일 거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 쪽으로 이제 통틀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그 섹터들을 통틀어서 이제 보시면서 이번 주에 순환매를 잘 진행을 해서 FOMC를 한번 잘 준비하는 한 주로 활용을 해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보스 포럼과 관련된 종목들과 이슈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들 이번 주에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날짜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돌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니까요.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FOMC 준비 이전에 거의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혁일 전문가의 이슈플로우 시간이었습니다.